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자, 여름의 중심에 와 있는 만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열기 가득한 핫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렌드 핫 이슈 출발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은 지난달 하순부터 시작해 7월 하순까지 약 한 달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장마가 진행되는 만큼 장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자동차 장마 준비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도 차 안에서 또렷하게 주변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지금 만나볼까요? 차량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 개발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전자의 시야를 또렷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는데요. 마개를 열어 확인한 하얀 액체, 이게 대체 뭔가요? 자동차 유막은 단순한 세차로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화장실 유리에도 유막이 생기곤 하는데요. 단순 비눗물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화장실 거울만 해도 그런데 매연과 미세먼지 등의 외부 오염물에 직접 노출되어 생긴 자동차 유막은 더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꼭 전용 유막 제거제를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유막 제거 이후 발스 코팅까지 해주시면 시야 확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발스 코팅제를 쉽게 말씀드리면 유리를 빗물과 각종 오염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품입니다. 빗물이 유리에 묻어있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만들어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또한 유리가 쉽게 더러워지지 않고 유막 형성을 방지해줍니다. 기름으로 된 얇은 막을 뜻하는 유막. 유막 제거제를 활용하면 각종 빗물과 오염물로부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답니다. 저희는 기능성 화학 제품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에 투자를 받아 연구소 기업을 설립해 연구 개발 및 제품 상용화, 기술 사업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용 발수 코팅제와 유막 제거제를 개발해 일본 제품인 주류인 디테일링 용품 시장에서 국내 제조 기술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세차용 기계 없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유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까요? 저희 유막 제거제는 제공되는 전용 연마 패드에 제품을 짜서 자동차 유리에 가볍게 문질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셨다면 고압 세척수로 씻어 주시면 끝입니다. 자동차 유리에 가볍게 유막 제거제를 발라 물로 씻어내면 끝. 굉장히 간단하죠? 발스 코팅제는 동봉된 코팅 블럭에 천을 끼우시고 천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코팅제를 묻혀주십니다. 그리고 유막 제거가 된 자동차 유리에 빗물이 흐르도록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빈틈없이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유막 제거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발수 코팅제. 바른 곳과 바르지 않은 곳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쉬운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작업할 때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유리창에 이물질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작업을 하며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작업을 하실 때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작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직사광선 아래서 하실 경우에 유리 표면이 뜨거워져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막 제거제는 물기가 있는 상태로 하셔도 되고 없는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발스 코팅제는 2회 이상 도포하시면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작업 이후에는 흙탕물과 같은 수용성 오염물과 기름과 같은 지용성 오염물을 모두 튕겨내주기에 깨끗한 상태로 유리를 보존할 수 있답니다. 기존 제품들과 달리 저희는 자동차 유리에 최적인 고품질 연마제와 저희만의 기술력이 담긴 기능성 분산액을 첨가해 유막 제거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덕분에 작업성에 적합한 점도와 도포성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연마제 침전 방지와 고착 방지, 그리고 뛰어난 세척성 등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가가 높은 초미세 입자 연마제를 사용해 유리 표면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동시에 연마 성능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유해 물질과 함량 제한 물질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고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인증서를 획득하며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입소문난 상황. 발수 코팅제의 경우 불 속의 화합물을 사용해 흙탕물과 같은 수용성 오염물과 기름과 같은 지용성 오염물을 모두 튕겨내줍니다. 특히 유리 표면과 화학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 충격에도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와이퍼질과 세차할 때 미트질에도 끄떡이 없고 최소 6개월 이상은 코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공공연구기관의 공동 투자로 설립된 회사. 유막 제거제, 발수 코팅제를 시작으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들을 사업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는데요. 해외 제품이 강세인 국내 디테일 시장에서 국내 제조기업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점유율 10%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업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컨셉을 유지한 채로 제품군을 늘려 소비자 인식을 바꾸고 셀프 디테일링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개발 및 제공해 고객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하는 소비자 중심 기업으로 성장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편리한 사용 방법, 탁월한 효과 등 차별화된 다양한 장점들을 갖춘 차세대 유막 제거제. 비가 올 때 깨끗한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장마철 대비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언어는 필수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영어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나 지금이나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 올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미래를 탄탄히 준비할 수 있는 공부법,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부터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다 효율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영어 학습법에 대해 고민하며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문법이 녹아 들어간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거의 이른바 내 장난감 가지고 놀듯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능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시간이 꽤 걸리죠.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미 논리 회로를 충분히 형성시켜서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5학년, 6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레벨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그때부터는 입시 영어를 하는 것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입시 영어에 포커스를 맞춰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물론 지루한 수업이 이어지면 재미도 없고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겠죠.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수업을 잘 따라가며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전에 뭐 어떤 가족이 있어, 알겠어? 아빠가 애한테 시킬 때 뭐라고 해? 마 해라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사역동사 뭐 했다고? 마 해라 사역동사라고 하면 뭔 말인지 이해됐어? 여러분들이 학교에 지각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일로 와 하고 부르고 퍽퍽 때리고 애가 잉잉하고 올 때까지 때린다고. 뭔 말인지 따라왔어? 지각 안 했으면은 지각 한 애보단 착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울리진 않아. 그래서 잉잉은 안 들어가. 영문법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와 결부시켜서 연상기어법으로 다 패키지화 시켜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도와줘요, 토르. 그러면 토르가 되는 이유는 투부정사의 to, 동사원형의 r. 그래서 도와줘요, 토르를 기억하면은 학생들은 훨씬 빨리 기억하게 되죠.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된 영어 지도법으로 학생들의 성취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는데요. 옛날에는 영어를 잘 못해서 자신감이 좀 없었는데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문법이나 단어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보다 더 늘었죠. 어려운 문법을 선생님이 암기하기 쉽게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전 학원에서 내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진짜 내 자신이 스스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흥미가 생겼다 해야 되나? 학생이 어느 정도 논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역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그런데 이 질문에서 저는 이것이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선생님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본인 스스로도 성장하는 걸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뽑을 때 일단은 물론 뭐 학벌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제가 알려준 방법을 정성을 담아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해줄 의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셔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 수업해주는 선생님들이 어머님들께 좋은 어떠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좀 보람 있게 학원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이 되는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입시 영어 전문가 김경진 원장님 모셔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입시 영어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네. 영어 공부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네. 일단 입시 영어라고 하면은 문법과 독해를 중심으로 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일단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학년 때는 당연히 이제 흥미 위주로서 학생들을 좀 끌어줘야 할 것이고요. 고학년 때부터는 그래도 일정 부분 논리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논리력을 자극하면서 어려운 단어들을 조금 암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가 되면은 문법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중학교 때 탄탄하게 했던 문법을 근거로 해서 독해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독해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영어 독해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에 살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보통 동의하는 것이 당연히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에 대한 일정 부분 규칙성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야 모국어니까 뭐 버스를 집을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만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버스를 집을 이게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어를 사용할 때 왜 버스를 집을이 더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 조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궁금증이 해결된 상태에서 한국어를 읽어야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규칙성을 확보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미국인이 한국어 책을 많이 읽을수록 많이 그 독해력이 늘어나듯이 그 영어 독해를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이 근거가 되는 측면에서 이제 독해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교육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제가 경험한 외국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도 많이 읽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근간이 될 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암기 속에서 비로소 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학생 때에는 그 전통적인 공부법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염두를 두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미래 시대의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영어 교육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입시 영어 전문가 김경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집이나 사무실 등의 공간을 남과는 다르게 개성을 표현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니즈에 충족하기 위해 가구 시장도 맞춤형 가구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탁월한 디자인과 좋은 소재들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구 전문 업체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다양한 디자인의 가구를 맞춤 형식으로 제작하는 곳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 구경하러 함께 가보실까요? 나만의 공간을 꾸미기 위해 북박이장, 서랍장, 싱크대 등 흠직한 살림살이 구매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자니 실물과 다를까 걱정이 되고 마음에 드는 가구들을 골라놓자니 공간에 딱 맞지 않아 고민이라면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집에 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북박이장하고 신발장 같은 거 싱크대랑 좀 와서 직접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쇼룸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직접 눈으로 디자인을 살펴보고 질감을 만져볼 수 있는 쇼룸. 거실장과 베란다 수납장, 틈새 수납장과 같은 수납장부터 다양한 형태의 싱크대와 틈새 서랍장 등 다양한 가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맞춤 가구 공장과 쇼룸을 운영 중입니다. 사실 맞춤 가구는 작은 샘플과 사진으로만 소비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을 소개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쇼룸을 통해 소비자께서 직접 눈으로 디자인을 확인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색상이나 디자인에 관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둘러보고 질감 등을 만져본 후 마음에 들면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맞춤 가구의 특성상 얼마든지 고객에게 맞춰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화이트 컬러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어떠한 색상과도 잘 어울리는 컬러죠. 화이트 컬러에는 따뜻한 느낌의 미색 화이트, 환하고 밝은 느낌의 퍼펙트 화이트가 있습니다. 마감재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LPM, UV 하이그로시, 멤브레인, 우레탄 도장, 무늬목, 그리고 페트가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마감재는 페트입니다. 페트 제품은 내구성이 강하고 친환경 제품이다 보니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단점으로는 한정되어 있는 색감이었는데 요즘은 색상도 여러 가지로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조금이나마 넓어졌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형태를 파악하면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가구 제작이 이루어지는데요. 맞춤 가구의 가장 핵심은 세심한 실측입니다. 실측을 하고 디자인을 계획하여 도면을 그리고 재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단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조립할 때와 시공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은 조립기사의 정확한 조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 이 네 박자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맞춤 가구의 형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재단사의 정확한 재단이 끝나면 엣지 과정을 거쳐 조립기사가 직접 가구를 조립하게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진 가구. 이것이 바로 기술력이라고요. 이렇게 완성된 가구는 고객 집으로 안전하게 배송돼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맞춤 가구로 짜여진 현관 신발장입니다. 좁은 현관을 넓게 보이기 위해서 무몰딩 설치를 하였고요. 하부는 낮게 설치해서 거실이 보이게 설치하였습니다. 거실장이고요. 도어는 백색 페트 무광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TV 공간은 지금 55인치까지 설치할 수 있게 우드 톤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밑에는 서랍으로 수납을 할 수 있게 서랍 4개를 만들어 드렸고 양쪽 옆에는 문을 열어서 선반으로 수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신발장은 무몰딩으로 설치를 하였고 입구 쪽이라서 개방감을 좀 넓히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였고요. 이쪽 안쪽에 거실 TV 수납장은 천장까지 붙여서 몰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싱크대 도어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톤으로 많이 설치를 했고요. 문은 투톤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문짝은 페트로 사용을 했고요. 상판은 보통 이제 인조석으로 많이들 설치를 하시는데 고객님의 댁에 설치해드린 제품은 칸스톤, 엔지니어 스톤이라고도 하고요. 고가의 자재고 거의 천연석에 가까운 상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조리기구나 수저통, 뭐 행주나 컵을 올려놓을 수 있는 종합 액세서리를 설치해드렸고요. 그리고 안방 붙박이도 설치를 하였고요. 안방 붙박이는 슬라이딩 붙박이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직접 설치를 해드린 제품입니다. 색상은 로즈핑크, 코튼블루, 무광 페트 제품을 사용해드렸고요. 손잡이는 골드로 설치를 했습니다. 내부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뭐 긴 옷 공간도 만들어드렸고 좁은 옷 공간도 만들어드렸고요. 뭐 이불을 수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제품은 고객님이 요청하셔서 뭐 금고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귀중품을 넣을 수도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은 장기간 뭐 2주, 3주 이렇게 공정이 되지만 이렇게 가구만, 맞춤 가구만 바꾸실 때는 하루 정도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끝내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만 했던 가구들을 실제로 실현화시켜 집에 딱 맞춰 설치한 소감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만족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제가 원했던 스타일이고 화사하고 그리고 견고하고 잘 나온 것 같아요. 가구들이. 업체 주장을 듣기보다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는 업체를 선별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계약에 맞게끔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자체 생산인지 시공은 외주가 아닌지 자체 시공인지를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 업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고객님과 함께하며 만족감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시공, 철저한 사후 관리까지 맞춤 가구로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곧 휴가철입니다. 여러분의 휴가 계획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미뤄뒀던 건강 시술이나 수술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휴가에 많이들 시도하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연치와 거의 유사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임플란트. 안전하게 식립하는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다양한 정보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치아는 안녕하신가요? 저작 활동과 정확히 발음하는 것을 돕고 외모에도 큰 영향을 주는 치아. 상실될 경우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시도하곤 합니다. 임플란트, 과연 어떤 것인지 치의학 전문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임플란트란 충치, 파절, 치주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상실된 자연 치아의 자리에 티타늄이라고 하는 생체 친화적이고 단단한 물질로 된 인공 뿌리를 뼈 안에 넣고 잇몸 위에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크라운을 만들어 잃어버린 자연 치아의 기능을 수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충치, 외상 등으로 치아를 상실한 경우,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 틀니를 사용하고 있지만 불편한 분들이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인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라는 것은 꼭 노화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충치, 파절, 치주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연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임플란트는 상실된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오히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게 될 경우 주변 치아에 악영향을 주어서 생각지 못한 치료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수술인 만큼 꼼꼼하고 섬세한 진료가 바탕이 돼야 성공적으로 식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개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 식립 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사실 사람마다 구강 환경이 다르고 적합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 최선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 치아가 상실된 후 너무 오랜 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자리에 있는 뼈가 위축이 되어 뼈이식이 필요하게 되거나 맞물리는 치아가 내려오거나 주변 치아가 쓰러지게 되어 머리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주변 치아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내원하셔서 의료진과 상의한 후 본인에게 제일 적합한 방식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획한 대로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식립 전 CT를 통해 구강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디지털 모의 수술 작업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식립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할 때 뼈 두께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잇몸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시술 시간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잇몸의 상처도 최소화되기 때문에 수루에 예상되는 출혈 문제, 붓기, 통증, 감염 문제도 확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 공포증이 심하신 분들이나 당뇨, 고혈압 등 전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되고 있는 최신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플란트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 스튜디오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자, 임플란트에 대해서 식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노형은 통합치유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임플란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섭다라고 하면서 이제 꺼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공포증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안심하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렸을 때 강압적인 환경에서 받았던 치료에 대한 트라우마, 네. 진료기구의 소리, 입안에 물이 많이 나오는 느낌, 치료 받았을 때 받았던 불편감 등 치과가 무서울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요. 치과 수면 진료는 이러한 분들의 불안감이나 공포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 수면 약물을 주입하고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의식화 진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의식화 진정 상태란 수면 약물에 의해 굉장히 진전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하고 의료진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각종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위나 대장 내시경을 수면 상태에서 받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때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건전하고 이상적인 뼈를 가지신 분이라면 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그 임플란트와 뼈가 결합하는데 보통 상악
즉 위턱뼈는 3달에서 3달 반, 하악, 즉 아래턱뼈는 2달에서 2달 반 정도를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 머리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적인 시기일 뿐 환자 개인의 회복력에 따라서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체크하는 전문 기계의 수치를 참고하여 머리 올리는 시기를 결정하는 편입니다. 관리를 못해가지고 수명을 짧게 또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임플란트 주변에 낀 음식물이나 치태 같은 주변 때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칫솔질이나 치간 칫솔, 치실 같은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개인적인 관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 주셔서 잇몸 청소 같은 전문 관리를 통해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 식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유, 좀 공포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가셨던 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나도 임플란트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노영훈 통합치과 전문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매일 집 청소를 해도 말끔하지 않은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소개할 이 방송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구 관리 서비스입니다. 매트리스부터 소파, 카페까지 다양한 패브릭과 섬유 가죽 등을 세척을 하고 소독해주며 사람들의 건강도 지키고 물건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확인하시죠. 가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화자의 가구 관리 서비스를 지금 만나보시죠. 마음에 드는 가구, 큰맘 먹고 구매해 집에 들여놓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의 흔적들은 남겨지기 마련이죠. 게다가 이러한 가구에 진먼지, 진드기가 많아 비염, 알러지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구 관리 서비스입니다.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 가구 관리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가 봤는데요. 매트리스, 소파, 카페트, 의자와 같이 패브릭, 가죽, 원목 소재로 된 가구들을 세척, 소독하고 관리하고 있는 회사로서 전문 장비와 케미컬을 바탕으로 홈케어 서비스의 전문 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장비를 활용해 각종 가구를 청소하며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이곳은 저희가 고깃집을 청소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연습해 볼 수 있는 연습장으로 청소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해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청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15단계 관리 서비스를 개발했답니다. 15단계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며 가구 주변 바닥부터 가구의 프레임, 가구 전면에 대해 롤 브러쉬, 건식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단면 건식 청소가 아닌 전체 건식 청소로서 가구 깊숙이 모든 곳에 있는 먼지, 진드기, 각질 등을 제거하며 습식 청소는 얼룩, 오염에 맞춰 전용 세제 도포 후 세탁, 헹굼, 탈수를 진행합니다. 그 후 살균, 소독을 진행하여 모든 케어가 끝나면 피톤치드 방역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크게 건식, 습식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건식 청소의 경우 먼지, 진드기 등을 집진하는데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청소기를 사용해 가구 속 곳곳을 청소할 수 있다는데요. 청소를 통해 모은 먼지 보이시나요? 습식 관리의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한 전용 습식 장비를 이용해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빠르게 건조시켜 깨끗하게 돌려놓을 수 있답니다. 청소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깨끗해졌죠? 저희 직원들은 전문 교육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상황에 맞춰 건식 청소를 진행하며 미세먼지나 진드기, 각질 등은 가구 속 곳곳에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지녔습니다. 한편 습식 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빨래를 하는 이유도 깨끗하게 옷을 세탁하여 입기 위함인 것처럼 가구 습식 케어도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활용하는 세제의 경우 오염물, 세균,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직접 개발한 곳이라고요. 패브릭, 가죽, 원목 등의 가구 전용 세제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닿는 곳이기 때문에 잔여 세제가 절대 남지 않도록 작업하며
세탁, 헹굼, 탈수 과정을 꼭 지켜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단, 솜, 폼 등 여러 소재가 들어있는 가구에 열풍, 온풍 건조를 할 경우 손상될 위험도 높고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구는 불편하더라도 꼭 자연 건조를 해야 오랫동안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보통은 자연 건조를 위해 1, 2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곳은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4시간에서 12시간 안에 건조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냈다는 것도 강점. 덕분에 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답니다. 가구 케어 전문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목표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연습장에 다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다 실습을 해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20대에서 50대 여성 고객분들이 가장 많으며 어린 자녀, 반려동물, 피부나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요청 주시고 있습니다. 청소 시간은 제품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 현장, 기업, 관공서, 프랜차이즈 매장에 있는 각종 가구도 관리가 가능하다니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단기 목표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전국에 구독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입니다. 장기 목표는 알러지, 호흡기,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가장 밀접한 가구 케어에 앞장서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모두의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가족 건강 중심 케어에 앞장서는 브랜드로 모두의 머릿속에 남고 싶습니다. 새로 사지 않아도 언제나 가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가구 전문 관리가 사람들의 건강을 꽉 붙잡아주길 기대할게요.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어 거래 전부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안전하게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 안전하고 똑똑하게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중고차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신차 거래보다 무려 2배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할 정도로 중고차 매매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장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위 매물 등과 같은 문제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깨끗하고 건강한 차량들을 선별해서 고객님들께 제공해드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차량을 선별해드림과 동시에 타고 계시는 차량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매입해서 깔끔하게 상품화를 마친 후에 다음 주인을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차량들을 폐차 대신에 수출로 외국에 판매해서 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중고차 매장 중에서도 이곳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허위 매물 차량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서 셀러 인증, 매물 검증, 이력 검증 등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독자 개발해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팽배한 불신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차량의 본질적인 상태를 개선하고 보완해 놓은 후에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차량이 실제로 판매 중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의 모습과 함께 차량의 실물 사진을 찍어서 함께 전송해드리거나 영상으로 담아서 실매물로 보실 수 있는지 체크해드린 후에 검증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분들에게 확신을 드리고 있는 점이 저희 업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정작 원하는 차량이 있어도 이 차량이 품질 좋은 차량으로 보이기 위해 주행거리를 조작하지는 않았을지,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백지화시킨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러한 고민 또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는데요. 서류상으로 검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비업체에 방문해서 출고 전 하체 점검 및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객님들께 육안으로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성능기록부상 검사 내용과 출고 당시 실제 차량 상태를 출고 당일날 비교해드리는 작업인데요. 출고 후 차량에 문제가 생길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점검 작업을 통해서 소비자분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출고 후에도 부득이한 문제점이 생긴다면 적절한 AS를 통해서 소비자분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량 구매 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여러 가지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엔진과 미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동영상을 보고 찾게 되었는데요. 차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조용한 목소리로 신뢰가 가는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만족스러운 차량을 고른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 문화를 이끌어가는 곳.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중고차 구매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 주기 위해서 이준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침수 차량 네네. 때문에 신경 쓰는 분들 많은데 침수 차량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침수차 구별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 저희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 네. 먼저 첫 번째는요? 첫 번째로는 차량 엔진룸을 개방하신 후에 엔진과 부속품 사이 틈새를 확인하시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진흙이 묻어 있다면 침수차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차량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시는 방법인데요. 안전벨트 하부 쪽을 확인하시면 진흙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로는 차량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셨을 때 차량에서 악취가 나거나 내장재에 곰팡이가 껴있는 경우 침수차 여부를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들 중고차를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매매할 때 꼭 염두에 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차량이 너무 저렴하다고 무조건 맹신하시면 위험합니다. 저렴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차량이 저렴한 이유에는 꼭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차가 시세 대비 저렴하다면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소위 말하는 허위 매물의 일종일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차량 외부 상태부터 실내 옵션까지 모든 버튼들을 눌러보신 후에 고장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능 기록부와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량에 누유는 없는지, 기능에 이상은 없는지 꼭 차량의 서류와 그리고 차량 실제 상태를 대조해 보신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준호 대표님 얼굴 딱 보니까 일단 신뢰감이 있고 감사합니다. 믿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또 어떤 뭐 계획들이 좀 있어요? 구매하러 오시는 길에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걱정과 염려를 설렘과 행복으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고차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사후 관리, 애프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업체는 판매 후에도 끝까지 고객님들과 소통하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너튜브 채널에도 항상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를 사러 올 때 그 설레임과 행복함을 안겨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신뢰가 있는 이렇게 중고차 대표님들이 있다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체를 세우는 기둥 허리가 중요하다는 사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앉아서 생활하시는 사람들이 많고 자세도 올바르지 않아서인지 허리 통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요, 놔두면 통증이 사라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 원인부터 해결법까지 지금 확인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허리 통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 몸을 곧게 세우고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잘 관리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통증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허리 통증 왜 생기는 걸까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혹은 자세가 바르지 않다든지 그 외에 비만이나 외상 같은 것들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허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통증인데 허리 근육이 약화되고 척추뼈 주위의 구조물들이 노화됨으로써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허리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통증의 정도가 심하다든지 그리고 통증이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허리 통증은 푹 쉬면 나아지지만 며칠 동안 통증이 지속된다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가장 쉬운 진단법은 천장을 보고 누워 한쪽 다리씩 30에서 60도 정도 올려보는 겁니다. 또 다리를 쭉 편 상태로 엎드려 누운 다음 무릎을 90도로 굽혀 발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수 있도록 구부려 봅니다. 이 두 자세에서 한 자세라도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있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지난번에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에 MRI를 촬영을 했었고 다행히 허리의 MRI에서 나타나는 허리 디스크 증상은 디스크가 좀 찢어진 것은 있지만 밖으로 디스크가 아직 탈출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지금처럼 치료를 해도 좀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신경마비 증상이 생긴 경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로도 석 달 이상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대소변이 갑자기 나오지 않을 정도의 응급 상황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만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전체 디스크 환자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90%의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허리에 주사치료,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차단술 같은 주사치료나 아니면 신경박리술 같은 허리 시술, 그 외에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으므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 주사 치료의 경우 탈출한 디스크나 터져버린 디스크 조각의 크기를 작아지게 하거나 없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로써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데요. 이 밖에도 허리 질환과 관련한 궁금증을 OX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은 다른 질환인가요? 답은 세모입니다.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100% 다른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협착증 환자 중에서도 허리 디스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급작스럽게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다리가 저리다든지 당긴다든지 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치료를 위해 뼈주사를 맞는 분이 있는데 많이 맞으면 뼈를 녹인다는 게 사실인가요? 답은 X입니다. 뼈주사라는 것은 주사약에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섞은 것을 말하는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은 여러 가지 질환에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스테로이드가 뼈를 약화시키는 파골세포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뼈를 녹인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전문의의 진단 아래 적절하게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되니 환자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물론 허리 통증이 있으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해야 허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아주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허리 건강을 위한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사이 평지를 매일 걸을 수 있다면 충분히 허리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사가 있는 곳이라든지 1시간 이상의 운동은 노인분들에게는 자칫 허리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운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굽이 있는 신발보다는 운동화 위주로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 무리한 웨이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운동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몸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허리. 허리 건강 꽉 잡으셔서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예기치 않게 다양한 법률 분쟁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분야에 있을 만한 이야기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핫이슈에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복잡한 건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건설 분쟁에 관한 이야기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기술, 사람, 자금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만큼 해결할 때 매우 복잡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건설 부동산에 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법무법인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기술업체와 제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물의 하자 진단 또는 인접지 피해 분석, 추가 공사비에 대한 금액 분석 등 기술적인 서비스 제공도 저희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소송 전에 상대방과 협상을 하거나 소송상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등의 건설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간 건설 소송을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설 전문 변호사인 만큼 다양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들어오는 다양한 건설 분쟁 의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간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 건물 하자 소송이 단체 소송 형태로 많이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물가 및 금리 인상 등 국내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 소송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분양계약 해제라든가 분양대금 미납 등 분양계약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건설 분쟁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있는 곳.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을 기술적, 법률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며 의뢰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답니다. 최근 제기된 소송으로 회센터 분양 피해 관련 소송이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회센터를 분양받으셨는데 층고가 당초 분양 광고에 적혀있던 내용보다 무려 70cm 정도나 낮았고 100개 호실 중 한 세대만 입점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세대에서만 사용하는 물로도 물이 역류할 정도로 배수로가 형편없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나머지 호실들을 전부 회센터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건물 자체가 유령타운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고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우선 소송에 앞서서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부터 빠르게 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이 건물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당초 분양 광고의 내용을 비교하여 이 분양이 사기 분양이라는 점, 그리고 분양 광고했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부각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해 보아야 하겠고요. 이 해제라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사건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요. 공사기간 8개월, 그리고 공사금액은 18억 원 상당의 신축공사였습니다. 시공자는 준공 후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해서 1심에서 약 7억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가 인정되었고요. 제가 항소심에서 수임해서 검토해보니 계약서상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8개월 정도로 짧다 보니 그 기간에 비추어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18억 공사 중에 7억이 공사비 중에서 추가 공사비로 인정되었는데 추가 공사에 대한 작업 지시서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와 같은 점을 토대로 시공자가 추가 공사 지시라고 주장하는 도면은 설계 과정에서 논의를 하던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추가 공사 지시라고 주장하는 문자 등은 마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논의라는 점 등을 토대로 반박을 하고,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추가 공사 부존재에 대한 입증을 통해서 항소심에서 약 5억 원 상당을 감액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으나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어 너무 좋아했던 얼굴이 생각납니다. 건설 분쟁 한 분야 하나만 집중해 관련 문제들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데요. 건설 분쟁은 어렵기도 어렵거니와 사람의 주거와 관련된 것이니만큼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도 큰 분쟁입니다. 이미 분쟁에 이른 과정에서
여러모로 손해가 크시기 때문에 정작 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분쟁 발생 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분쟁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내 잘못이 전혀 없어도 분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므로 억울한 점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건설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건설 분쟁. 전문 법무법인을 만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좀 보살피고 그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따뜻한 말, 또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하디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쇼였습니다.